예,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때는 면담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담이라는 것은 실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이 관계 그 튼들 이렇게 좀 신뢰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어, 어떤 그 클라이언트를 돕는 목적을 달성해 가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이 면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간다. 그래서 면담은 또 어떤 그 상담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좀 사회복지에서는 이제 면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담이라는 것은 최소 두 사람이 이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목적 지향적 활동이다. 단순하게 어떤 그냥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아니고 어, 클라이언트의 어떤 사회적 적응이라든지 또는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정복지에 있어서의 면담은 클라이언트의 교정, 그 다음에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한 당사자와의 어떤 면담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면담 대상자의 범위가 여러 가지로 확대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성인 범죄자라든지 내지는 소년 범죄자, 보호관찰 대상자 또는 교정시설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재소자 또 그 가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라든지 불신을 겪고 있는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면담을 진행할 때에 좀 유념해야 될 사항들은 뭐냐면 여기처럼 그 일반 대상자와 달리 면담의 호의적이라든지 어떤 좀 그 고격형 면담자가 아니고 굉장히 좀 적대적이나 공격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잘 좀 수용하면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이제 그 갈등 조정 이후에 그 우리 사후 관리로서 대상자를 이렇게 조금 이제 사후에 상담을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상담에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이 좀 제약되었다든지 예, 이랬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상담 기법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해결 중심적이고 강점 지향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구조화된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끝까지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더라도 진짜 원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직면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 중간에 자기 이야기를 왜 끊냐고 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다른 어떤 면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수능적으로 이렇게 따라오고 또 뭔가 우리 상담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수능에서 따라오는데 이렇게 이제 교정복지의 가해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공격성이 있거든요. 분노가 조절이 좀 잘 안 되고 편집적으로 어딘가에 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의도로 가더라도 굉장히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러한 저항을 보일 때일지라도 그들의 저항을 잘 받아주면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담도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자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에 관한 이해가 할 필요가 있겠다. 클라이언트들은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하기보다는 법원이라든지 또 외부 기관에 의해서 의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상담과는 다른 거죠. 좀 비자발적으로 좀 강제적으로 오는 경우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 면담 초기부터 면담이 끝나는 데까지 조금 더 세심한 또 클라이언트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그 보조를 맞추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끌기 상담보다는 뒤따라가기 상담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잘 들어주고 반영해주고 또 그가 원하고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해주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잘 받아주고 그래서 뒤에서 뒤따라가면서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은 교정의 대상자들은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바꾸려고 하고 자기 이야기 입장을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 잘못됐으니까 너를 바꿔라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분노감이라든지 저항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판단 근거를 내놓고 앞서 이야기했던 그 관계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심판적인 태도로 그들의 부정적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늘 기본적인 관계론의 원칙 이런 것들 늘 상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전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도가 아니고 어떤 보호관찰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의뢰해가지고 오는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그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어떤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상담을 하는 것이 상담을 할 때는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제 해도 되고 안 되는 상담이냐 아니면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상담인지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도 의무인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또 그 기관의 정책상 교정 대상자와 법적 외의 측면에서 협의할 수 있는 조건과 협의할 수 없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기관에 역량 밖의 것을 요구한다든지 규정 밖을 요구하는데 어떤 것들이 우리가 좀 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인가를 조금 더 면담 전에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초기 면담에서는 자,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전문가의 관점이 아니고 클라이언트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조금 비합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보호적일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가 바라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자신이 이렇게 면담에 이르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할 때 최대한대로 중요한 것이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우리가 보는 상식적 관점에서는 얼토당토 않을지라도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그들의 클라이언트가 보는 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촉발된 사건이라든지 또는 그 여기에 의뢰된 이유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이것이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다. 상식적으로 봐서는 자기가 잘못했는데 타인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타인이 나를 공격해달라고 하고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에서 기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사회복지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것을 일단은 내려놓고 그의 입장에서 바라봐주고 이해하려지는 것이 중요한데 쉽지는 않다 이게.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게 이제 의뢰된 문제, 의뢰된 여기 문제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는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반에 라포가 형성이 중요하다. 클라이언트와 친밀감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담 전에 라포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비스테이크의 아니 그래서 비스테이크의 7대 원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었잖아요. 개별화를 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감정 표현해주고 통제적인 정서적 감정, 통제된 정서적 관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밀 보장도 하고, 자기 결정도 하고, 그 다음에 수용도 하고, 비심판적 태도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잘 늘 유념을 하면서 클라이언트 입장에 들으려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여러분들 교정 사회복지사의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역할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클라이언트가
역할 이외의 것들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혹시 사회복지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정 사회복지사는 권력기관에서의 역할과 본인의 역할을 구별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래서 공공적인 역할, 그 기관 안에서 나의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면담해서 오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에서는 특별히 이제 상담이라는 말보다는 이 면담이라는 말 쓰는데 이 면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서로 협상이 가능한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좀 요청하는 것들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이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면담 기관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먼저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그 가해 학생들을 상담할 때 보면 처음에 와가지고 저한테 깊이 있는 상담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대변해 주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상담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상담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루는데 그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깊이 있는 면담을 들어가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처음에 분명하게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 이제 그러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도 본인의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을 예, 면담에 보호관찰에서 사회복지 기관에 와서 이렇게 이제 면담을 요청을 할 때 그 사회복지 그 클라이언트가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클라이언트가 해야 될 역할도 명확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수용하고 그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된다. 클라이언트도 해야 될 의무를 분명히 하고 그걸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클라이언트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정사회복지사는 그런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너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에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네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사회복지는 강점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이제 문제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측면이라든지 잠재 능력이라든지 장점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해자 상담할 때는 끝나면 꼭 긍정적인 면들을 해주기도 하고요. 제가 그냥 피해자 가해자 조정을 할 때 또는 이제 문제가 있는 당사자들을 조정을 할 때 저도 우리 행동주의 심리 치료적 관점에서 조정은 어떤 것이 있냐면 관계가 좀 악화돼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상대방에 대한 장점 찾기 플러스 포인트라고 상대방에 대한 장점을 물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뭘 원하시는 것도 찾지만 상대방에 대한 장점, 강점을 충분하게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둘 당사자가 만났을 때 이 플러스 포인트,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굉장히 서로 관계가 좀 나름대로의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뛰어나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학교에 지금 갈등 당사자가 좀 있어서 우리가 또 앞으로 갈등 조정에 있어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도 이제 사전 서클에서 갈등 있는 당사자를 할 때 사전 서클에서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그래도 좋은 점은 좋은 점이면 강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서로 물어봐서 본 서클 때 그걸 조금 더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교정복지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저항의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때로는 면담을 잠시 중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 그렇죠?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 그 센터에 보고해서 법적인 문제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가해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저는 피해자 가해자 어떤 학교 폭력, 갈등, 폭력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회복적 정의로 뭔가를 진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니
그 원하는 거에 대한 중심으로 회복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응보적 정의도 좀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응보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원리나 원칙을 이야기하고, 만약 이런 것들을 협조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따른다. 이렇게. 그래서 응보와 저는 좀 회복이 같이 양립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좀 봐집니다. 근데 요즘에 뭐 회복적 사법 분야에서 굉장히 회복적 정의가 오로지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그렇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회복적 사법 정의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회복적 사법은 응보적 정의를 보충하고, 그다음에 또 응보적 정의는 아니 사법적 정의를 보충하는 것이 응보적 정의가 돼야 된다.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면담에서는 적극적 경청과 공감해 주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앞서 가지지 말고 클라이언트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 경청하고 되돌려주고 공감해 주는 분으로써 그 클라이언트의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지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게는 클라이언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항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잘 경청해 줘야 된다.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의 경우 사법 처리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 감정 등을 제대로 표현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억눌린 감정과 분노를 먼저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분노감이 막 있다 그러면,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그 의도적 감정 표현을 통해서 억눌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 그 순간에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면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 중간 단계에서의 면담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변화 속도에 맞춰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좀 라포가 형성이 됐다고 해가지고 막 뭔가를 이렇게 좀 앞서가려고 하면 클라이언트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항은 그러니까 어떤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저항이고 비협조적이 아니고 하나의 어, 그 자기 주장은 저항이라기보다는 협조라고 생각하고 그걸 선무지라고 생각하고 잘 이렇게 해서 그의 그 내 패턴이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변화의 패턴에 맞춰서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빨리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화이노리터 같은 경우는 뭔가 3번 정도 해가 뭔가 가시적인 어떤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막 뭔가 빨리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클라이언트를 뒤따라가면서 속도가 늦더라도 뒤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교정복지사는 이런 압박감을 느끼며 면담에 임하기 때문에 조급한 개입으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고,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감정 등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면담을 시키지 못하고 교정사회복지사의 생각과 가치관을 클라이언트에게 인식시키기에 강요가 될 수 있다. 이거 정말로 저도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했는데,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면담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면담은 뭔가 좀 순서가 있겠죠. 라포를 형성하고 어떤 해결해야 될 과업이 있고 그걸 해야 되는데, 충분한 상황과 감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하지 않고 이렇게 앞서가면 저항을 생기겠네. 그래서 저항이 있을 때는 내가 충분하게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감정을 받아주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충분하게 받아주려고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증명 기술도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참 조심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 충분하게 클라이언트가 준비되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면해서 물어본다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저항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렇게 그러니까 무르익었을 때 직면의 기술을 써야 된다.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와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었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클라이언트의 행동, 진술, 태도, 사고에 나타나는 불일치된 모습을 직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라든지 진술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생각을 막 이야기해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난번에 선생님 이야기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는 행동이라든지 진술이라든지 태도나 사고 부분에 있어서 직면 부분들은 어떤 직면 부분들은
굉장히 일단은 라포가 형성된 다음에 실시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해야 된다. 보통 너무 과거 중심적으로만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문제 중심적으로 가져온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그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과거겠죠. 그러면 그 상황을 들으면서도 결국은 현재와 미래로. 그러면 진짜 미래로 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거거든요. 그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럼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현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충분하게 과거를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래를 탐색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현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탐색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나 부정적 경험들을 말하고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교정사회복지사는 본인의 부정적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의 용기에 진실하게 감사 표현을 해야 된다. 예. 부정적이고 수치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너가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너의 용기에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교정복지사는 과거의 부정적 경험이 현재와 미래에는 다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 과거는 그랬지만 현재와 미래에서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어떤 그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앞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 변화를 다 방해하는 저항이 있어요. 변화를 다루는 방해하는 저항이 있는데 저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저항은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관계에서 변화를 방해하는 힘으로 클라이언트가 개인 목표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저항이라고 한다.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근데 이제 저항이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은 저항은 클라이언트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어떤 반대보다는 또 어떤 그 사람은 클라이언트의 저항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목표로 나아가는데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써주십시오 하는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다. 도리어 저항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 쪽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에게 협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방법이 저항이 있다고 그러면 이 방법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한번 써볼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변화를 방해하는 저항을 다루기 위해 교정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들의 긍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저항을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중간에 클라이언트는 뭔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그래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어떤 클라이언트 자기가 상대편에 있는 아이가 뭔가 잘못됐다. 걔가 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충분하게 그 친구가 내는 의도는 아닌데 그 친구가 너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려고 하고 그래서 네가 너무너무 어떤 불쾌하고 정말 불편하다 이 말이구나 하고 내가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충분하지 않고 원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야 하고 말을 자르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말을 잘라가지고 했다 하면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말을 자르면 네가 많이 좀 불편했겠다. 아이고 교수님이 중간에 그렇게 말을 잘라서 네가 그냥 불편함을 느꼈다고 그러면 교수님 미안하다 생각해.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은 먼저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네가 원하는 거구나. 예,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어떤 부정적 감정은 그 상황에서는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받아주는 거죠. 긍정적 의미로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을 긍정적 의미를 부여해서 받아들여주게 해서 클라이언트의 저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저항할 때는 저항과 싸우지 말고 저항과 함께 굴러줘야 돼. 그래요. 네가 정말 기분 나빴겠다고. 저항하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구르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교시 때는 이렇게 면담을 과정에 대해서는 2교시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 3교시에서는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